살 빠졌습니다. 자, 네 분 모셨습니다. 양문남, 이건태, 유삼영, 이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분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 이거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내란 종식이 다 안 됐구나.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 대통령실, 예, 그다음에 관저, 홍관촌. 예, 들어갔는데 압수수색 불발된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김성훈이 살아 있다. 김성훈이 연판장 사태로 해서 이제 업무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4월 말에 물러나겠다는 그 말을 믿고 이제 김성훈이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예.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왔죠. 김성훈은 반대를 했고 김성훈의 영향을 받은 경호처 직원들이 반대를 끝까지 10시간 정도를 반대를 했습니다. 경찰의 의지는 강했는데 예. 반대하는 저쪽에서 의지는 더 아니 그러면 반대하면 못 해요? 지금 예전에는 거기에 윤석열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면 이제 윤석열도 없잖아요. 근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그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김성훈 자기 자신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 적법한 체포영장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그 압수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훈 본인이 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자신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계속 막은 거죠. 막았다는 게 그 방에 들어가는 걸 예를 들어서 물리력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치를 한 거죠. 계속 협상하다가 끌어낼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제 성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에서 성낙을 안 해주고 물리적으로도 제지를 하는 그런 거. 압수수색 들어올 때 어제 밤 19시 08분까지 영장이 혈에 있었거든요. 예. 이 19시 08분에 아마 경찰이 철수했을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물리적으로 신체적 물리적 대응은 없었던 것 같고 10시간을 대치를 했는데 결국 불승인을 받고 임의제출로 갸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의 이 일의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닌가. 김성훈에 대해서 영장 재신청을 먼저 해서 김성훈을 먼저 구속을 했어야지, 김성훈이 있는 상태에서 압수를 한 것 자체가 이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고, 두 번째는 경찰이 열심히 했지만은 과연 경찰이 압수수색할 실질적 의지가 있었는가 저는 회의적이에요. 왜 그러냐. 임의제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비판을 면하는 면평이거든요. 아니, 수사받는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 내놓겠습니까? 그건 약속 대리인이죠. 그리고 경찰이 몇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 시도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네. 그러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어야지. 무조건 영장 들고 달랑달랑 가가지고 불승인이니까 돌아온다? 이것은 자, 검찰 출신 의원들이 이렇게 경찰을 다그치니까 경찰 출신은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요. 그러나 이걸 철저한 준비를 해서 네. 지난번에도 공무소나 공무성 관리 책임자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110조, 111조에서 거절을 당했으면은 경찰이 거기서 똑같은 사유를 거절다 예측했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준비를 했어야죠. 어떻게 준비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필요하죠, 준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준비가 필요하니까 네. 현재 물리적으로 체포와 달리 압수수색은 110조, 111조로 들어서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거기를 잔뜩 막고 있으면 사람들 끌어내거나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 110조, 111조에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단서에 보면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 아닌 경우는 하도록 돼 있어요. 또 승인을. 그래서 사전에 승인권자 누굽니까? 대행입니까? 관리자죠. 관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김성훈으로 봐야 김성훈으로 봐야 되죠. 김성훈 그러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결국. 경찰이 사전에 네. 경호처나 아니면 대통령실 관련자를 데려다가 교육을 하든지 설득을 해야지. 법조문에 물론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하도록 돼 있으니까. 알겠는데 김성훈이 끝내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김성훈을 구속을 했어야죠. 김성훈부터. 네, 그 김성훈 구속영장을 이제 네. 우리 양문남 의원님 말씀에 또 일리가 있고요. 또 경찰이 일리 없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네. 법원이 기각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또 기각될까봐?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증거 보강 없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당연히 기각되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김성훈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추가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압수영장 집행에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서가 네. 양문환 의원님 그렇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요. 네. 그 보강을 필요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죠. 우리 이 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당연히 아니는데 지금. 그게 닭이면이냐 네. 달걀이 먼저인데 그 길이 막히면 김성호 신병부터 처리를 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근데 그래요? 저는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말 증거를 더 확보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이 의원님 있었을 문제가- 것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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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는 그리고 겁니다. 또 하나 상황이 바뀌었다. 윤석열이 탄핵이 됐으니까 덜 막을 네, 것이다. 덜 막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강제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제 가서 말이 그건데.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제 집행을 했어야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되겠구나 싶으면 강제 집행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경호처 직원 10명이 서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막으면 막으면. 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면서 우리가 체포 영장 집행할 때 그 얘기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고.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해버리면 안 됩니까?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십니까 오늘? 아니 지난번에 체포영장은 네. 체포영장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 체포영장에 111조를 110조, 제한다. 120조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한 세력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은 그러한 게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형사소송법 110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그것을 압수수색을 할 체포할 수가 있다. 그걸 저지하면 공무집행 방해를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경찰 편을 드시네 또 갑자기.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 아니면은 네. 승인하도 돼 있다. 이번에 내란죄 수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이것 취지를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중요한 그런 거죠. 설득을 시켜야죠. 안 된다고는. 아니 안 경찰이 되는 거 들어간 아닙니까? 거는 네. 연판장 사태로 김성훈이가 업무에 앞으로 관여 안 하겠다. 그러고 4월 말에 나가겠다는 그 말을 믿고 김성훈이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포영장에 방해 안 할 줄 알았던 착각이죠. 이유는 이제 알았어요. 이유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 시설이라 관리자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데 그게 하필 자기 범죄가 거기 묻어 있는 관리자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려고 그래. 네. 네. 근데 이 사람 영장을 예전에 한번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구속하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또 그걸 또 그 사람이 맡고 있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거를 만들었죠. 다시 증거를 인명을 하기 위해서 공무집행에 방해한 흔적이 있으니까 그 추가 증거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사람 드러내놓고 진행하면 됩니다. 한덕수 총리를 조져야 돼요. 한덕수 총리가 정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정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할 안 거잖아요. 하는 거는 불을 조져야 보듯이. 돼. 네. 안 할 거니까. 알파 네. 오메가 한덕수야 이제 지금. 지금 이제 상황을 예. 이제 작전 회의인데 지금. 국수본의 이제 지휘자들의 상황은 예. 이제 국수본부장이 이제 퇴임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지휘자들은 다음 정부에서 승진을 할 대상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수사 의지가 강할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경호처도 이제 김성훈 등이 이제 어차피 물러날 사람들이고 예. 경호처의 다른 서열자들도 이제 협조할 의사가 속으로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수본이 1차 시도하고 2차 시도하고 계속 시도하면 결국은 경호처가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KBS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김성훈 차장이 관사에 허락을 득하지 않고 여자를 들인 거. 외부인 여성을 들인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위 통보를 했다. 김성훈 차장 이걸로 김성훈 차장을 날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날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김성훈이 지금까지 자기는 새 정부 들어서 내가 인사까지 하겠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사의를 표명을 했냐 하면 요게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판장에 6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퇴하라고 한 게 또 이제 촉발이 됐을 거고 두 번째는 요게 있을 겁니다.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미 KBS 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게 이제 대통령실에 비위가 통보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 김성훈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 요거 나오기 자기 전에 관사에서 네. 동거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김성훈의 관사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 웬 여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위가 통보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얘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너 이거 커지기 전에 네가 알아서 사퇴해라,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 그래서 아마 올해 말 사퇴를 이달 말에 사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경찰이 자 그러면 그 의지가 약해졌구나 하고 그런 게 들어갔는데 있었을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것 같고 제가 저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부에서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연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여자가 저 여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내부에서 알고 있는 거 내연의 관계까지는 모르겠고 네, 어쨌든 출입하고서는 안 된 사람 출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냐 했을 때 첫 번째 일단 뭐 이미 제출을 협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미 제출은 다 받아오고 두 번째는 강하게 압박을 해서 김성훈을 사퇴를 시킨다. 이런 것들로 압박을 해서 사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강제 집행을 들어간다. 근데 사퇴보다 사퇴했을 때 드러날 예를 들어서 그 문제들. 범죄가 더 크면 사퇴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왜냐면 사퇴를 일단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월 말까지 하겠다 이랬더니 내부에서 분위기가 왜 4월 말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나. 지금 당장 사퇴해라. 이런 얘기로 막 고성이 오고 갔다고 해요. 그제 오전에.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알겠고 그럼 경찰에 다시 머리를 굴리고 있겠네요. 예. 어떻게 이걸 돌파할 건지 또 해야지. 당연히. 구속 영장을 이제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이번에 방해한 거를 가지고 구속 영장을 방해한 거 가지고 예.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다시 한번 쳐라. 자, 또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그 전에 물을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관저에 7일 동안 228톤이잖아요. 228톤을 썼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쓸 수 없는 증거 인멸을 할 때 우리가 뭐 세탁했다, 돈 세탁할 때 쓰는 말이 이제 물인데 증거를 세탁하기 위해서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수영장 하나를 그냥 그 비웠다가 넣었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제가 아무리 그 상상을 굴려도 그 증거 말고는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228톤이 어느 정도의 물이냐면 15개의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놨을 때 24시간 6일 7일 동안 계속 틀어놨을 때 228톤이 15개? 흘러가거든요. 한 15개 정도. 그럼 왜 그렇게 틀어놨을까? 저는 가능성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다. 제가 이제 경찰 출신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다. 누구 냄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게 합법적인 거면 냄새를 지울 필요가 없잖아요. 불법적인 거를 생각하면 물을 엄청나게 썼다는 얘기거든요. 물을 계속 틀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양이거나 아니죠. 또는 뭐 요리를 하는 양이 아니잖아요. 그냥 냄새라고 했을 때는 뭐 피 냄새라든지 저는 양 냄새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양이요? 마약, 양 냄새. 약이요? 아니면 굿을 했기 때문에 뭐 향초 냄새.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쨌든 냄새를 없애기 남지 말아야 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네. 물을 사용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그냥 고의로 수도 요금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저는 많이 봤거든요. 내가 펜션에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이 안 좋거나 비싸다 이러면 엿먹어 말하면서 물 틀어놓고 가요. 근데 그건 두 번째는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는 어쨌든 남아서는 안 되는 냄새를 제거하려고 물을 틀어놓는 게 대량으로 뭐 네. 분사한다는 거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범죄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증거인멸을 위해서 씻잖아요. 씻는데도 저렇게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밖에 상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저건 굉장히 15개 이상한 얘기긴 해요. 그죠? 아니, 두 사람 왜냐하면- 사는데 네. 일주일도 200톤을 물 쓴다는 건 진짜 이상한 얘기긴 저거는 합니다. 물을 계속 틀어놔야 되는 이거- 양이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내피셜을 가동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부주의로 네. 수도꼭지를 안 잠근 거 아닌가. 15개를 다 틀어놔야 돼요. 그러게 너무 많지 네. 않습니까? 228톤. 부주의로. 지금 관제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꼭지를 안 잠근 것 같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그러기에는 수도꼭지를 모든 수도꼭지를 다 틀어놔야 되는 틀어놓은 건데 거예요. 네. 일주일 내내 수영장을 몇 번 갈아야 될 그런 네. 분 24시간 밤에도 틀어놔요. 저는
저 이상한 수치긴 해요, 진짜로 그죠? 네. 네, 이거는 범죄 관련성을 지금 의심하시는 거구나. 네. 혹은 그 향을 피운 어떤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 냄새 저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했는지는 알 수가 저거는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네. 사용량이에요, 진짜. 네. 보통 한 달에 보통 가구가 2톤 정도 쓴답니다. 그러니까요. 200톤이니까. 상상이 잘 안 되네. 어떤 경우일지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법정에 많이 들어가 보셨을 테니까 지기현 판사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보시기엔 어떤 대목이 제일 이상하십니까? 저는 지기현 판사가 어마무시한 뭔가 결과를 내려고 네.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첫째, 지난번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구속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도 알려진 것처럼 지하를 통해서 출입하도록 포토라인 세우지 않았고 그렇죠. 또 앞줄에 앉히지도 않고 그 뒷줄에 앉혔다는 뒷줄에 것도 앉히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촬영도 불허하고 예. 또 증인신문에 끼어든 것도 제지도 하지 않고 예. 80분 동안 혼자 떠들겠다는 것도 윤희 재판장도 훈시하고 공소장도 훈시하고 그래도 제지도 하지 않은 거 그게 또 맞짱 치는 것처럼 검찰이 그 윤석열 구속 취소되면서 구속 취소 사유 예.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하는데 예. 그 말 안에 쏙 들어갔고 그래서 뭐 이상하죠. 이상한 요상한 짓거리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공소기각 같은 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아무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불결한 생각 그런 생각이 저는 보통 그 이런 정도의 역사적 사건을 지휘하는 판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행동이 아니죠. 이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용도 판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과정이나 절차도 예. 매우 공정하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공정한 외관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중요하죠. 재판에서 예. 그거를 스스로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거절할 수 없는 측의 부탁, 부탁. 예. 또 하나는 본인의 확신, 본인의 확신, 삐뚤어지는 확신. 열렬한 윤석열 지지자거나 아니면은 본인한테 무슨 약점이 있거나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들 상정을 예. 하는데 안 그러면 이해할 수가 이해할 없어요. 수 없죠 이것은. 저는 본인은 본인의 소신, 확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안은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뭐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방향이 계속 윤석열의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윤석열만 봐주고 그런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의 이 행위에 대해서 판사의 소신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점인지. 왜냐하면 판사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도 매우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되게 예민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은 전례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라는 그 전례가 있잖아요. 또 이명박 대통령 재판. 그렇기 때문에 그 전례에 따라서 판사들은 반드시 하거든요. 네. 근데 전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뭐 지하 주차장으로 통행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촬영을 금지한다든지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선에 앉게끔 한다든지 이선에 앉게 하는 건 진짜 이상하죠. 그건 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뭐 지금 이제 공판 검사들이 구속 취소 결정 또는 뭐 이 석방 여기에 대해서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는 것은 심우정 총장이 딱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석이 돼요. 공판 검사들 뜻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 변화가 있을 거라 보지만 지기현 판사의 이 부분은 정말 우리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계속 서치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장이 교체하려고 하면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판부.
그러게 법원은 재법원장이 뭐 인사 이동을 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아닌데. 대법원장도 문제일 수가 있죠. 대법원장이 같은 편 아닙니까 지금? 저는 지기현 판사하고. 그리고 저는 대법원장이 과연 성향이 예. 지기현 판사의 이러한 재판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대법원장한테 대법원- 물어봐야 되겠구나. 일단 대법원장도 그 인식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장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부터 물어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걸 문제라고 대법원장 이걸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떤 그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대법원이 생각하기에 지경 판사 잘하고 있네. 이게 나라와 국가를 위한 속으로 길이네. 화이팅! 화이팅 하면은 요건 지기현이 어렵죠. 먹고 예. 그렇죠. 화이팅. 예, 예. 그 누군가 힘을 제도적으로는 기피하고 회피 절차가 있는데 예. 본인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맡는 게 부당하다 해서 지기현 스스로 이제 물러서게 하는 방법이 압력을 가해서 뭐 탄핵을 하겠다든지 해서 회피를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지 이런 정치적인 재판인데 대법원장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느 편을 들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조차도 쉽지는 않은데 제도적으로 회피 제도를 쓸 수밖에 없게 지기현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을 가지고 압박하는 방법과 검찰이 이제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검찰이 이제 기피 신청을 하는 거죠.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저는 일단 뭐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이나 아니면 대법원장에게 이야기해서 일단 촬영 허가부터 해줘라 하고 이제 계속 문제를 좀 삼아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모든 면에서 문제 삼아야지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네네네. 계속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촬영을 허가를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다 촬영을 허가를 해줬어요. 당연하죠. 예. 그랬는데 이제 원래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상당할 경우에는 뭐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동의를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윤석열, 너무 윤석열, 존경하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공개를 하는 이유는 재판을 공개하는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미 내가 좀 편의를 봐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구속 취소를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쨌든 뭐 이게 그 포화를 맞을 게 좀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허가를 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게 촬영이 허가가 되고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국민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함부로 이런 행동 못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 제가 생각에는 우리 아마 이건태 의원님이 법사위원 했었죠. 했어요. 지금은 아니고. 아니죠. 이것은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 예, 바로 끊임없이 그 상임위를 열어서 이 재판의 절차의 비공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적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몰래.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언론과 여론에서도 이걸 지속적으로 워치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사명 위원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게 법사위에서도 계속 문제 삼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걸 인사 조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권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부 재판 간섭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법사위에서 계속 문제 삼고 언론에서도 문제 삼고 검찰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재판부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재판부의 불공정한 처신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해나가면서 그것도 그것대로 하고 법사에서도 계속 문제 삼고 그렇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예.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예. 마지막으로 그 이한규 법제처장 헌재 재판관 지명됐다가 이제 그 가처분 인용돼 가지고 사실상 날아갔는데 양분남 의원이 검사 시절 이한규 검사와 가깝지 않았습니까?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예. 아주 가깝게 지냈죠. 그죠. 아주 저하고 가까운 사이였는데 최근에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이한규 이제 법제처장이 제가 너무 좀 약간 슬픈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이 많이 변했구나. 이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는 첫째 굉장히 청렴했던 사람입니다. 청렴하고 검사로서 자세가 발랐고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이번엔 연연하는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관이. 그리고 또 하나는 법리적으로도 현직 검사가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순수한 법이론으로 법학박 사기를 받은 사람이 왕규가 이러고 그 조국 대표가 학위를 줬습니다. 박사학위를. 그랬구나. 그리고 이왕규가 현직에서도 책을 여러 권 발간했어요. 그 정도 실력이 출중하고 아마 현재 재판관으로 들어갔으면은 그 이론을 당해낼 사람이 썩 없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제가 볼 때 옛날에 이왕규라면은 이러한 국민적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은 것이 자리를 연연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르게 하는 것이 정의라는 그런 확신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게 윤석열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윤석열 개인을 위하는 측면보다 현직에 있을 때 윤석열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윤석열 캠프로 갈 때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네. 2025월 달에 제가 그걸 왜 가냐 그랬어요. 그때 자기는 법적 좀 자문만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은 자기가 이르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어떤 확신? 이게 빠진 사람 같아요. 왜 그렇게 빠져버렸느냐. 왜 빠졌습니까? 이것이 이제 저로도 다음에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 다시 한번 그래서 만나봐요. 왜 그러냐고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게. 내란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그래봐야 되겠어요. 저는 이완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이제 경찰청에 있을 때 수사구조개혁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했을 때 이 사람이 쓴 논문을 좀 읽었었습니다. 네. 굉장히 검찰 만능주의자, 검찰 제일주의자예요. 검사의 수사 지휘는 양분하면 유지되어야 한다. 아니랍니다. 아, 저의 입장에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는 유지되어야 옛날에 한다. 훌륭했어요. 네, 네. 아, 저도 지금 아니, 제가 얘기 좀 예, 예. 한마디 하고 가자 나도. 아니 제가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예. 빨리 지휘해야 끝내세요. 한다라는 근거가 뭐였었냐면 검사는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으면 경찰 수사도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그게 네. 뭐냐면 그 본인 그리고 헌법 기관도 아닙니다. 검사 그렇지. 헌법 기관도 아닙니다. 민족 정당성이 어디서 생겼어? 어디서 나옵니까? 선출된 것도 아닌데. 그럼요. 예. 그러고 그거는 마치 내가 왕족이니까 너 우리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면 너도 왕족 될 수 있어. 이런 건데 실제로 본인 왕족 검찰주의자는 맞네요. 굉장히 강한 생각 양분하면 가지고 있는 검찰주의자랍니다. 그리고 경찰국 그 신설할 때 경찰국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전 국민이 이야기할 때 그때 법제처장으로 나오셔갖고 네.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지휘한 건 전혀 문제가 없다 하고 그때 그 사실과 반대되는 이한규 법리를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지적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검사 시절은 훌륭했어요.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세트로 계속 모셔야 되겠다. 계속 싸우시는 거 보니까. 당분간 그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들 계속해서 검찰과 경찰의 눈으로 저희가 따라가가지고 놓치지 않고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